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번졌던 산불이 오늘은 다시 강한 바람을 타고 울진 방향으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했고 민가 수백 채가 불타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집이 그냥 내가 앉았어. 내가 앉고 아무것도 없어. 물도 안 나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강릉에서도 방화로 산불이 시작돼 동해까지 번졌습니다. 도심지와 도로가 연기로 가득 차 숨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동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20대 대선의 사전 투표율이 30%를 훌쩍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 사전 투표율,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집중 분석합니다. 방사능 누출 위험 속에 유럽 최대 원전 자포리자를 장악한 러시아군이 또 다른 원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흑해를 봉쇄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포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강원과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이 이틀째 온 숲과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강풍이 멈추지 않으면서 아직도 전국 이곳저곳에 불길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소방 인력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산불 현장에 취재 중인 김태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로도 불길이 보이는데요.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래에서 위로 부는 바람을 타고 행정구역을 넘어 이 강원 삼척까지 이어졌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불면서 울진군이 비상입니다. 지금 뒤로 보면 참 이 꺼졌으면 하는 이 산불이 얄밉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2개를 끼고 있는데도 목이 따가울 지경입니다. 이 바람이 워낙 세게 부는 데다가 또 제멋대로여서 이 도깨비 불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 불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곳 울진을 비롯해 전국 10곳이 넘는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진화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울진과 삼척 등의 산불 영향 구역은 8,600헥타르로 추정됐습니다. 원래 산림당국은 해가 지기 전까지 주불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금까지 진화율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해가 떨어지면서 진화 작업이 더뎌 피해 면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하늘원전과 삼척 LNG,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코앞까지 불이 이어지면서 걱정이 컸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울진 산불은 불길이 다시 남쪽으로 향하면서 울진군의 가스 충전소 등 위험시설까지 근접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태형 기자가 있는 울진 쪽이 가장 피해가 큰데요. 최초 발화 지점이 밝혀졌어요. 맞습니다. 이곳 울진에서 강원 삼척까지 이어진 불은 지금 도로변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울진군 북면 두천리 일원에서 난 산불이 도로변에서 처음 시작돼 산 위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아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 도로는 왕복 2차로로 주변은 산과 거의 붙어 있었고 또 주변은 새카맣게 탔습니다. 다만 산림당국은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담뱃불인지 정확한 원인과 가해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 화재 현장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이 시각에도 시청자분들이 계속 제보 영상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불이었는지 또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산불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골짜기를 타고 부는 바람에 불길은 산등성이를 따라 수백 미터 길게 이어집니다. 마치 산을 남북으로 두 동강 낸 듯합니다. 강한 불길이 뭉쳐져 용암처럼 부글거립니다. 화산이 폭발한 듯 보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자 커다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제 시야에 보이는 거는 그냥 다 타고 있었어가지고 도로에서 아스팔트를 제외한 뭐 양쪽 산이며 언덕이며 저 멀리 건너편 산이며가 다 타고 있다 보니까 오전 6시 40분 일출과 함께 드러난 산불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자욱한 연기 탓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드레일 너머는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수십 년 자란 나무들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느라 미처 돌보지 못한 동물들은 재로 변했습니다.
뭐 쾌쾌해가지고 창문을 닫고 가도 제 냄새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축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소가 약 한 1000마리 정도가 폐사를 했고 개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묶여 있으니까. 아침이 돼도 잡히지 않은 불길은 여기저기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거센 바람에 높이 치솟은 불기둥에 송전선이 끊어지며 굉음이 들립니다. 울진에서 삼척으로 넘어가는 고속도로 양옆으론 곳곳마다 불기둥이 만들어졌고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열기는 차 안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뜨거워. 오빠 열지 마, 뜨거워. 아, 어떡하냐 저거. 아우, 냄새, 어떡해. 다 먹었다 이것도. 다 탔어. 이게 뭔 일이래? 이따 또 다 타버렸네 나무. 꺼져가는 불길은 계속 다시 살아나 바짝 마른 숲을 태웠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 재만 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네, 어젯밤부터 6,000명 넘는 주민들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오늘 참혹하게 타버린 마을과 집을 보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집은 폭삭 무너졌고 닭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게 닭장이다고 저게. 저것도 닭장이고. 닭이랑 개는 어디 갔어요? 닭은 다 죽었잖아. 창문은 다 떨어져 나갔고 살림살이는 숯덩이로 변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한 집 마당에는 아직도 불씨가 남아 활활 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에선 건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쓸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불에 다 타가지고. 다른 마을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붕이 없었다면 집이었는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히 부서졌고 차량도 뼈대만 남았습니다.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은 슬픔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집이 왕창 아무것도 못 먹이고 왕창 내려앉았어. 내려앉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집에 물도 안 나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번 산불로 울진과 삼척, 강릉, 동해 등에서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했고 아직도 수백 명 넘게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나 여 내다보니 불이 여기서 쫙 깔렸어. 밤에 달걀 깔렸다. 여기서 저 굵은 소나무가 다 탔다. 앞에 불이 타나는 보따리 싸가지고 손가방 하나 좀 먹고 어디 갔나.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에게 악몽과 같은 이틀째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네, 산불 지역을 따라 난 동해안 쪽 7번 국도는 한때 꽉 막혔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길이 열렸는데요. 여전히 연기와 불티가 날리고 대낮인데도 해가 가려졌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이 7번 국도를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통행이 재개된 7번 국도 곳곳엔 아직도 화재의 잔해가 남아있는데요. 차를 타고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 주변 하늘에 연기가 자욱합니다. 짙은 연기에 휩싸인 주변 산은 여전히 불길이 거셉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지면서 도로 위 차량은 비상등을 깜빡이며 달려갑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어른 키만한 나무는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불길이 커진 지역엔 경찰관이 나와 차량의 우회를 지시합니다. 오늘 여기 차단됐어요. 왜 차단된 거예요? 불길 때문에. 하늘길로는 물을 실은 소방 헬기가 계속 지나가고 도로에선 수시로 소방차와 만납니다. 소방당국의 필사적인 진화 작업에도 국토 주변 야산엔 여전히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갓길로 소방 장비를 끌고 와 야산에 번진 불을 직접 끄는 시민 모습도 보입니다.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본 운전자들도 합세합니다. 지금 깎인 잡으세요. 차량으로 1시간을 달렸지만 짙은 연기는 태양마저 가려버렸고 주위 풍경은 마치 붉은색 안경을 쓰고 보는 것 같습니다. 불길이 잦아든 마을에 돌아온 주민은 불타버린 세간에 망연자실합니다. 집이가 안에 한번 다 타고 안에 막 이불 입고 옷이 있는데 막 타더라.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한 입장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산불이 남긴 상처도 크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한편 강릉에서 동해로 번진 산불은 누군가 일부러 지른 방화 범죄였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토치로 마을 곳곳에 불을 놨다가 이 불이 강릉에서 동해까지 산불로 번진 겁니다. 심지어 대피하던 자신의 노모마저 숨졌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앞 주유소에 금세라도 불이 옮겨 붙을 듯 위태롭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막 느껴져요. 묵호항 일대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연기에 갇혔고 대피하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새벽 1시쯤 강릉시 옥계면의 한 주택에서 시작된 불은 야산으로 옮겨 붙은 뒤 초속 7m 이상의 강풍을 타고 20km가량 떨어진 동해시까지 확산됐습니다. 도심까지 불이 확산되면서 수십 채 이상의 주택이 화염에 휩싸여 전소됐고 바란동과 묵호동 등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산불로 모두 다 타버렸는데요. 소방당국의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근 건물들도 모두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들이 물을 뿌리며 불을 꺼보지만 힘에 부칩니다. 차량들이 오가는 해안도로도 잿빛 연기가 집어 삼켰습니다. 산불의 기세에 일대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옥계와 동해나들목 사이 14.9km 구간이 전면 통제됐고 동해와 강릉 구간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450헥타르의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강풍과 짙은 연기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옥계면 주민인 6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웃들이 자신을 무시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남성의 80대 어머니가 대피 도중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6시가 마감이었지만 이미 오후 1시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투표 열기가 그만큼 뜨거웠다는 뜻인데요. 최종 당락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 네, 사전투표로는 일찌감치 역대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최종 사전투표율이 얼마나 될까요? 네, 아직 최종 투표율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일반 유권자들의 사전투표는 조금 전 오후 6시쯤 끝이 났지만요. 아직 코로나19의 확진자와 격리자들의 사전투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자 투표 관리 논란이 좀 이어지면서 최종 집계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투표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최종 투표율은 35%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777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주말을 맞은 둘째 날도 이른 아침부터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정치적 관심이 이제 증대됐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좀 좋은 거 많이 내주셔가지고 좀 고민하는데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신중한 선택했습니다. 오후 1시에 이미 지난 21대 총선 때 기록한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26.69%를 넘어섰습니다. 호남의 투표율이 높았던 반면 대구와 경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또 오늘 재택 치료받는 분만 100만 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분들 투표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오늘 확진자나 격리자도 다 투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별도 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좀 동선을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을 했는데요. 오늘 오후 5시부터 외출이 허용이 돼서 오후 6시까지 이곳 투표소에 도착하는 분들에 한해서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비닐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쓴 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투표장에 오갈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본인 자동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해서 이동했는데요. 투표를 마치면 다른 곳에 들리면 안 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오는 9일 본투표 날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임시기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부 송찬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미 오늘 오후 1시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을 갈아치웠더라고요. 그렇죠, 예. 최종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시청자 질문 이런 게 있습니다. 양당 모두 사전 투표를 독려해 왔는데 왜 그랬을까? 누구한테 유리하길래 그럴까였는데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려를 해왔었겠죠. 일단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에 대해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이 확실히 결집하고 있다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많이 나온 결과라며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본투표에서도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별 투표율만 놓고 봤을 때 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과 전북, 광주가 투표율 상위 1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경북은 상위권이긴 하지만 이 대구는 밑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호남 쪽 이제 투표율 높은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도 쪽은 가장 낮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물어봤더니 이전에도 이 경기도의 사전 투표율은 뭐 비교적 낮았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부정적 신호는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총선 때 경기도의 사전 투표율은 17개 시도 중 16번째였고 2017년 대선 때도 12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임에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데려오지 못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 유권자는 약 1,143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보니 두 후보 모두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을 맞아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했습니다. 최고의 도시답게 최고의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권리 확실하게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무슨 경제 대통령이라는 겁니까? 경제를 또 뭘 안다고? 아니 남경필 지사 때보다 경기도 성장률이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네, 또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 투표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에 담아가고 또 다른 것들도 저희가 제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이 항의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사전 투표 현장도 그렇고 인터넷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바로 이것 때문에 뭐 최종 사전 투표율이 발표가 좀 지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이 투표 사무원이 바구니에 따로 걷어가자 일부 유권자들이 강하게 항의를 한 건데요. 이 투표지 빼돌리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투표 동선을 달리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선관위 관계자는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자나 격리자의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에 담아 각 정당의 참관인과 함께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투표함에 넣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아직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이제 3월 9일에 본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투표율이 상당히 궁금한데 높은 투표 열기가 이어질지 또 각 당은 어떤 전략을 세웠을지 궁금한데요. 뭐 전략을 얘기하면 뭐 결집대 기세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소로 갈 수 있도록 투표장에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은 현재 판세를 경합 열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세인 상황이어야 이 지지층이 더 많이 가기 때문인데 특히 2007년 대선을 제외하면 대체로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줬던 서울과 경기 결집에 집중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워낙 지금 수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의 재건축 관련된 지역을 집중으로 제가 유세를 하면서 앞으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수도권을 집중 유세하고. 네, 국민의힘은 경합 우세라고 보고 있는데 최종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로 기세를 잡았고 또 높은 사전 투표 열기처럼 본투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이 정권 교체 여론이 반영돼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선언 이후에 확실하게 안정적인 면을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ARS 여론조사들이 드러났던 한 6, 7% 지지율 격차 이상으로 아마 격차가 벌어질 거로 보입니다. 자, 오늘 또 주목받은 소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했다는 거였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일단 별다른 정치 메시지는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야 모두 다 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논란이 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 현재 입원 중인 서울 삼성병원 인근 서울 1원 본동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요. 이번 장기화로 본투표 때 자신의 주소지에서 할 수 없어서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네, 사전투표 마지막 날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정치적 고향이죠. 성남을 포함해서 경기도를 6군데나 돌았습니다.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 시절 성과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능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마크맨 최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 하루 경기도 6개 지역을 돌며 수도권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행정 경험을 내세워 인물론을 강조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경험 있고 이런 프로, 검증된 실력을 가진 프로한테 맡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보 아마추어한테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 자신이 시장을 지냈던 이곳 경기도 성남을 찾아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성남이 있기에 지금의 이재명이 있었다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써보고 난 다음에 리뷰, 야 품질 좋고 괜찮아 한번 써봐라 이러는 바람에 제가 경기도지사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 바로 제 사랑하는 저의 이웃들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안철수 야권 단일화에 맞서 지난 2002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철회에도 지지층 결집으로 승리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에 가졌던 그 간절함과 절박감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승리의 무기로 삼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 후보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두고는 누굴 찍었던지 국민의 위대한 의사 그 자체라며 그 뜻을 이어받아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볼까요? 충청과 수도권에 화력을 집중했는데 특히 발언 수위가 세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을 가리켜 586 패거리다, 심판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후보 마크맨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충청을 찾아 정권 심판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기들이 계속 집권해가는 엉터리 나라로 대한민국 망가뜨릴 게 분명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난 5년을 망쳤다며 586 운동권 퇴출이 곧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이런 586 이 이념 패거리들이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이 후보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기도민이 만들어준 지사직을 악용했다며 대장동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돈 다 김만배 일당에게 주어버린 사람이 무슨 서민을 위하는 무슨 기본 소득이고 주택이고 다 이거 국민 현혹하는 거짓말 김한술이라는 거 다 아시죠? 민주당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저 민주당은 깨끗하면 이렇게 부패한 사람 대통령 후보로 선출합니까? 같이 썩었기 때문에 다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선 전 마지막 휴일인 내일 윤 후보는 서울과 경기 서북부를 훑으며 수도권 집중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윤 후보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단일화 후 처음입니다. 특히 서울 유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사이가 삐그덕댔던 이준석 대표까지 모두 같은 무대에 오른 겁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경기도 이천으로 달려가 윤석열 후보 지원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단일화 선언 이틀 만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선 선거운동 때 입던 하얀 점퍼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지지자들은 야권 단일화 후 첫 지원에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법상 안 대표가 윤 후보 유세 점퍼를 입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장은 달랐지만 안 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뽑아주신다면 반드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 바치겠습니다. 보답하겠습니다. 윤 후보도 화답했습니다. 저와 함께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진격할 우리 안철수 대표를 한번 연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서울 광진구 유세에선 그동안 안 대표와 계속 부딪혔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나와 3명이 나란히 손잡고 만세를 부르며 정권교체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이틀간 단일화에 실망한 지지층 설득에 나섰던 안철수 대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단일화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 진심 그리고 제 선택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오전 선거 캠프 해단식을 했고 남은 기간 윤 후보 유세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이다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방문한 곳이 있죠. 네, 산불 현장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 빡빡한 유세 일정에도 경북 영주 산불로 대피한 이재민들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오늘 서울과 경기 유세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산불 현장은 언제 갔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는요, 자정쯤에 서울 숙소를 나와서 새벽 4시쯤 비공개로 울진과 삼척 산불 화재 현장을 찾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집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주거 대책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수습하고 또 사후에 우리 이재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비공개였군요. 윤석열 후보는 마치 울진에서 가까운 곳에서 유세를 하고 있었죠. 네, 윤석열 후보는 경북 영주 유세를 끝내고요. 급히 일정을 추가해서 밤 11시가 다 돼서 경북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일일이 이재민들의 손을 잡으며 위로하는 공을 들였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도 집도 빨리 줘드리고 대통령 나온다 하면 좀 보상도 빨리 해드리게 저희도 많이 노력할게요. 네네. 두 후보 모두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의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간접 대화. 토론도 아니고 어떤 뜻인가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유세장에서 상대 후보의 공격을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마치 TV 토론회장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 날선 공격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열기가 치솟으니까 이거 물타기 하려고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정치, 더 나쁜 정권 교체가 아니고 더 나은 정치 교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선량한 도둑 잡는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뒤집어 씌우더라. 누가 도둑입니까, 여러분? 국민의 재산을 약탈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희가 편집을 한 거고 상대 유세 연설까지 꼼꼼하게 체크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이 두 후보의 스타일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하면 사이다, 공격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최근 2030 여성들을 공략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유세 현장에서 더 자신감 있는 즉흥 연설을 보이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귀엽다! 역시 팬 서비스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겼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3번 쓰러지고 4번 다운시켜서 KO패로 이긴 여러분의 일꾼이고 모습입니다. 막 부려 먹으십시오.
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네, 색깔론. 여기서 색깔은 사전투표에서 색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색이고요. 또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죠. 네. 이 색깔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입니다. 네, 사전 투표소 사무원들이 낀 방역 장갑의 색깔을 두고 국민의힘이 중립성 위반이라고 선관위에 항의를 했는데요. 이 선관위는 장갑은 물론이고 방호복까지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교체했습니다. 시니어 성향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SNS에 투표 용지에 찍힌 빨간 도장도 중립 위반이냐 이러면서 비꼬았는데요.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색 외투를 입고 사전 투표한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어떤 논평을 낼지 기대된다고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요새 뉴스할 때 의상 선택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색깔로는 연예계에서도 있었는데요. 네, 이 가수 김희철 씨가 빨간색 슬리퍼를 신고 투표하는 모습이 이 SNS에 올라왔죠.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삭제를 했고요. 또 배우 김의성 씨, 전 사격 국가대표 진종호 선수는요. 각각 파란색과 빨간색 점퍼를 입은 투표 인증샷으로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옷 색깔을 두고도 논란이 될 정도로 이번 대선 초박빙 경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특히 우크라이나의 원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민간인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국제사회가 비난을 쏟아내자 러시아는 뻔뻔한 변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 원전의 교육훈련용 5층 건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곳과 원자로의 거리가 450m에 불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폭격이 그치지 않아 진화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전 내부에 파손된 시설과 파편들이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서방국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By the grace of God, the world narrowly averted a nuclear catastrophe last night. 러시아는 원전 공격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했을 뿐이라고 뻔뻔한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Вот и сегодня мы слышали очередную ложь о том, что российские войска атаковали Запорожскую атомн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력 4분의 1을 생산하는 자포리자 원전을 손에 넣은 뒤 이젠 두 번째 규모의 원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남부 미콜라이프주에 있는 유주누크 라인스크 원전은 현재 원자로 3기를 가동 중입니다. 주요 기관 시설을 내주지 않으려는 우크라이나군과 주민들의 저항에도 러시아군은 진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한편 수도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은 남부 지역에 포격을 쏟아부으면서 공격을 해왔죠. 오늘에야 이 도시에 피란 통로를 마련해주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미 민간인이 수백 명이나 목숨을 잃은 뒤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난 28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폭격이 쏟아진 흑해연안 마리우폴. 50만 명 가까이 거주하는 도시에 인적은 사라졌고 도로에는 건물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전기와 온수, 난방까지 끊겨 도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안전모를 쓰고 출동하고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Лікарям, які допомогли народитись дитинці, таких мало. Віримо, що все буде гаразд. 속전속결로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려던 작전에 실패한 러시아군은 남부 흑해 도시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영향권에 있는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이어 마리우폴을 장악해 흑해를 봉쇄하려는 의도입니다. Бомбардують і обходять. А люди там залишаються. А підвозити туди щось неможливо, тому що стоять групи людей. 2차 협상 당시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통로 제공에 합의한 러시아는
뒤늦게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Сегодня, 5 марта, с 10 часов утра мос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ой объявлен режим тишины и открыты гуманитарные коридоры. 임시 휴전 선언 전 이미 민간인은 33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유엔 인권사무소는 집계했습니다. 이번 주말 양국은 세 번째 협상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네, 국경에는 100만 명 넘는 피난민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차마 떠나지 못하고 다른 피난민들을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윤종 특파원이 이들의 사연 취재했습니다. 국경 업무소에 있는 임시 피난민 보호소에 어둠이 깔립니다. 사선을 넘은 우크라이나인들은 텐트에서 얼어붙은 몸을 녹입니다.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 안나 씨 역시 닷새 전 국경을 넘었습니다. 300km 떨어진 수도 바르샤바가 최종 목적지였지만 차마 이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자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Warm food for free. For free, yes. For Ukraine. And yes, and those people can take this. 러시아군의 침공 소식에 독일에서 보호소로 변한 학교 체육관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우크라이나인도 있습니다. So many Ukrainians help each other, coordinate. I call every day to different people in Sweden, in Germany, and in other countries to organize and coordinate how we can help people. 어려운 처지의 동포들을 돕기 위해 폴란드 국경지대를 떠나지 않거나 이곳 난민 캠프로 찾아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국경을 벗어나 기차역에 처음 발을 내딛는 피난민들에게도 가족처럼 맞이합니다. 다른 봉사자들보다 한 걸음 더 달리며 피난민들을 안내하는 오로함 씨 역시 우크라이나인 대학생입니다. I help for Ukrainian from my country. The first day when start the war. 낯선 이국 땅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푸시에미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윤종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다. 전 세계 사람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드카를 쏟아버리고 곳곳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렸습니다. 세계를 가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우크라이나 이민자 쿠토브 씨. 고향에 있는 노부모와 형제들 걱정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루 매출 전액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한다는 소식을 SNS로 전하자 평소보다 50% 많은 주문량이 쏟아졌습니다. Placing an order with me here tonight and calling me and telling me not to make food because it's just simply a donation. It's not the real order. 번화가에 있는 이탈리안 음식점도 사흘 동안 판매액의 10%를 기부한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We want to be part of spreading the awareness. We are willing to make a sacrifice for the time because the people of Ukraine are making a big sacrifice every day. Even if it's just something as simple as sitting down and enjoying a meal, I think it's a great way of getting money to a place where it needs to go right now in these difficult and trying times. 의회 의사당 앞 대로는 성조기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기가 펄럭이고 우크라이나 국기색으로 조명을 밝힌 주택과 건물도 보입니다. 이곳은 워싱턴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입니다. 이렇게 대사관 앞에는 미국인들이 놓고 간 꽃다발과 연대 문구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현수막도 걸렸고 발걸음을 멈춘 시민은 SNS로 알리겠다며 사진으로 담습니다. 반면 통제선으로 일반인 접근을 막은 곳은 러시아 대사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와 팻말들이 놓여 있고 어두운 밤에도 규탄 시위가 이어집니다. Every day in the morning, what I'm doing, I text to my friends in Ukraine and ask them if they're still alive. I believe that this is my a kind of moral obligation to do this. 미 전역에선 러시아산 보드카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쏟아버리거나 기부하는 가게들도 늘어나는 중입니다. 미국 정부가 제재로 러시아 숨통을 조이는 사이 시민들은 일상 속 행동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개나 고양이를 주인 대신 이동시켜주는 펫택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한 남성이 반려견 버리는데 이 펫택시를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학대 정황도 나오면서 동물보호단체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민화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SUV가 멈춰섭니다. 뒷문이 열리고 개 3마리가 차례로 내립니다. 개들을 데려가는 건 상가 애견 미용실 관계자. 개를 잠시 맡아달라는 20대 남성의 연락을 받고 마중 나온 겁니다. 남성은 자신이 키우던 개를 펫택시에 태워 이 애견 미용실로 보냈습니다. 펫택시는 반려동물용 택시로 동물 주인이 타지 않아도 됩니다. 펫택시에 개만 태워 보낸 남성은 이후 미용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달 뒤 미용실에 개를 데리러 가겠다 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개들은 동물보호소로 옮겨졌고 최근 한 마리가 장염으로 죽었습니다. 미용실 측은 개들의 건강 상태가 올 때부터 나빴다고 했습니다. 너무 말라있고 이거는 유기견들보다 더 심한. 남성이 개를 학대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푸드를 다 먹이면 애들을 기본 일주일을 밥을 굶겼어요. 애를 눕혀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남성은 자기 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견주시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닌데요. 아니라고요? 네, 잘못 가신 것 같아요.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비상인 동쪽에 이어 오늘 서울 등 서쪽으로도 특보가 확대됐는데요. 더 큰 문제인 강풍도 오늘 밤까지 대부분 지역에 몰아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전남 서해안은 내일까지도 세찬 바람이 불겠습니다. 중국에선 다시 황사가 날아와 내일 오전 서쪽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는 모레까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7도, 대구는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